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벌기 어려운 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주변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지금 장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과거 뭐 5년, 6년 사이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불규칙하고 어떤 종목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이다. 이런 지금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본 트위터 같은 거를 글을 이제 공유를 할까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류의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장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기고 있는 사람 도대체 있는 건지, 기관만 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가 안 하는 게 이기는 거다. 뭐 이런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또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장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뭐 절대 이제 살 리가 없다. 뭐 이제 이러면서 어쨌든 되게 막 화나 있는 이제 그런 트윗도 있고, 또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조그만 방향성이 트이려도 크게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이다 하면서, 지금 장이 특히 여름 이제 접어들면서, 여름 이제 접어들 무렵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코로나 전이랑 지금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포커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차이가 나는 거는 니케이, 마더즈, 뭐 예를 들어 다우 지수 모두 연동을 안 하게 어,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자, 이게 이제 니케이 지수예요. 니케이 지수인데, 자, 이제 이게 다우 지수죠. 이제 3개월치 차트인데, 최근 이제 코로나 접어들고 나서 이런 상황이 번번해졌는데, 어떤 거냐면 연동을 안 해요, 서로. 과거 이제 차트를 보면은 다우랑 니케이는 거의 연동을 해요. 그러니까 다우가 이제 오르면은 니케이도 따라서 오르고, 다우가 폭락하면 니케이도 폭락하고,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뭐 8, 90%는 미국 이제 그 시장에 따라가는 형태였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형태냐면 니케이가 오히려 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자, 이렇게 다우지수 보면은 계속 이제 오르다가 또 크게 내렸다가 오르다가 크게 내렸다가 한 것을 거의 이제 8월부터 한 10월 말까지 이러고 있는데, 자, 니케이를 보면은 오히려 8월부터 10월까지 조금씩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오르는 형태죠. 그러니까 다우가 크게 폭락했을 때 니케이는 크게 폭락하지를 않았어요. 이런 게 되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폭등을 니케가 계속 하고 있는데, 다우 지수로 보면은 이렇게 같은 형태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폭락한 게 몇 번 있었어요. 오늘도 이제 오늘 이제 니케이가 시작하기 전에 다우는 이제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내렸었는데, 반대로 니케이는 또 오르고, 이제 이때도 4일 전에도 이렇게 내렸었는데 니케이는 또 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연동 안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이 부분, 이제 10월 달 말에 이렇게 이제 3일 연속 크게 내렸는데, 니케이는 전혀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빨간 선으로 양선을 그으는, 그러니까 오르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약간 보시면 약간 딱 봐도 다른 차트처럼 보이죠. 연동을 전혀 안 한다. 그래서 과거 상식대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손실을 이렇게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거는 최근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았고, 과거부터 하는 분들이 되게 피해를 좀 본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다우 지수가 오르거나 내리면 그거에 맞게 니케이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마더즈 시장도 똑같은데, 보통 이제 마더즈랑 니케이랑 다우랑 같이 세 개 이렇게 연동을 하거든요. 이제 마더즈랑 니케이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연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니케이가 이렇게 주춤할 때 오히려 마더즈는 또 올라버리고,
반대로 니케이가 또 오르니까 마더스는 굉장히 또 힘이 없는 모습 보이고, 그래서 두 개 다 저는 또 다른 차트죠. 물론 이제 니케이랑 마더스는 이렇게 뭐 비슷한 차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흐름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름세면은 같이 이렇게 올라줘야 되고 내리면은 또 같이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다른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코로나 전이랑 지금이랑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과거 이런 자기 수법이나 룰, 규칙 같은 거를 항상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적용됐던 그런 방법이 더 이상 안 통할 수 있거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제 PER, PBR 이런 거를 중시를 했었지만 지금은 거의 안 쓰듯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런 이제 센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연동을 안 한다.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쇼킹한 그런 사태였고, 자, 다음 뭐냐면은 이건 이제 연관된 얘기인데 니케이가 굉장히 세다. 이건 이제 여러 요인이 있지만은 일단은 일본 은행이나 기관들이 굉장히 이 지수를 많이 잡아주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니케이가 내리면은 쿠로타 총재가 나와가지고 일본 은행 쿠로타 총재가 나와서 ETF를 막 사들이죠. 이제 그러면서 니케이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지지로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니케이가 진짜 굉장히 강했어요. 모든 이제 해외 지수도 코로나 이후로 올랐지만은 특히 이제 니케이가 진짜 이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셌었거든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다우가 내리는 대로 니케이는 오히려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오르는, 아무 뉴스 영향도 안 받고 거의 오르는 형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개별주랑 별로 연동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니클로, 뭐 토요타, 아니 이런 이제 상위 채택 종목들 있잖아요. 니케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되게 니케이를 기여하는, 그러니까 화나크, 유니클로 이런 이제 종목들이 올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밑에 이제 속한 종목들은 안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투자자들이 말하는 게 니케이만 세고 종목은 세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랬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괴리감을 느낀다. 그래서 개별주랑 다른 움직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소리예요. 상위 채택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긴 했지만은 그래서 좀 약간 굉장히 이런 부분이 코로나 전이랑 좀 많이 다르다. 자, 다음은 이제 코로나 후 특징인데 코로나 나로 혜택 본 종목 아닌 종목. 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백신이 지금 이제 화이저에서 3상 실험이 굉장히 지금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뭐 아직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순조롭게 임상 실험이 통과되면서 이제 공급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최근에 또 오르고 있는데 그 뉴스가 이제 터지자마자 코로나 자금이 코로나로 혜택이 본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내리고 이제 코로나로 혜택을 못 본 종목들이 올랐어요. 이건 이제 주식을 계속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잘 이런 이제 항공주 관련 이제 잘 같은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제 백신이 개발되자마자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반등을 했죠. 이게 계속 이제 내리는 차트였는데 이제 백신이 이제 어느 정도 개발될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이제 최근에 좀 내리고 있지만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항공주랑 뭐 여행사 HIS 같은 여행사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는 형태가 됐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딱 발표 나와서 이렇게 뛰었죠. 대형주가 이렇게 보통 뛰는 움직임은 굉장히 드물지만은 이런 식으로 뭐 쿠보타나 아니면 뭐 미쓰이 부동산 뭐 이렇게 부동산 관련주, 뭐 건설 관련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이렇게 큰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 반면에 코로나 혜택을 본 종목들, 이제 재택근무 관련 하면 이제 V큐브 이런 종목들 보시면 오히려 내리는 그만큼 이제 혜택을 본 게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내리는 형태가 있어요. 뭐 V큐브, 유니리타 이런 종목들도 있었죠. 재택근무 관련이에요. 근데 다 이제 내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됐었고, 반대로 이제 대마이칸은 이제 배달 이제 그런
서비스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좀 이제 그런 혜택 본 게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이제 내리는 형태가 됐었고 또 이제 메르카리 같은 그 이제 코로나로 어느 정도 혜택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로 혜택을 볼 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그 내리는 형태가 됐어요. 이제 그 발표가 난 후에 굉장히 보셨으면 장이 좀 안 좋은 형태가 났었는데 이런 종목들 사이에서는 이제 크게 내리는 형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복잡한 게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자리나 뭐 아나 같은 것도 이제 항공주로서 굉장히 이제 폭등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또 내리는 형태를 보이더라고요. 잘도 그러고 잘이죠. 한번 이렇게 오르려니 했는데 다시 이렇게 또 내리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 이렇게 코로나가 다 백신이 개발되고 또 공급이 되고 다 이렇게 맞더라도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해서 결국은 다시 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반대로 이제 지금 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있잖아요.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코로나로 혜택 본 종목들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런 또 이제 반대의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지금 복잡해요. 생각할 게 너무 많고 또 이제 아닌 종목들이 지금 이제 오르다가 그 또 백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 이런 장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잘 같은 아나 같은 것도 앞으로 이제 꾸준히 그러면 이제 기대감을 오르겠지 하고 또 사면은 또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모든 종목에서.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류, 그로스 주 이제 바이류랑 그로스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그로스가 이제 제가 한국어로 썼는데 일본은 이제 그로스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성장주를 이제 보통 그로스라고 바이류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제 저평가돼 있는지 이 부분에 이제 포커싱을 한 그런 이제 차트인데 이 토픽스가 니혼 도리키 그룹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바이류 같은 경우는 차트가 있어요. 바이류랑 그로스는 그 종목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차트가 그때그때 어땠는지 이런 차트가 있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바이류가 그로스를 앞섰어요. 그러니까 바이류는 보통 이제 대형주에 많거든요. 대형주 중에서 PBR이 보통 이제 1 밑도는 그런 종목들 이제 그로스는 성장주 특히 이제 마더즈 그런 소형주에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그 발표가 나면서 바이류가 이제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어요. 보시면 이제 코로나 때 크게 내렸다가 바이류는 아직 그 전 상황까지 지금 못 미치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로스는 이미 넘겼어요. 전 상황을. 이것도 굉장히 시장에서 혼동을 준 요소인데 그로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성장이 아무래도 침체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크게 올라버려가지고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예측을 했으면은 절대 이렇게 이 부분을 이익을 못 단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스럽죠. 그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이류가 오르면서 그로스는 좀 약간 내리는 형태였는데 다시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제 백신 그게 이제 나오면서 살짝 이제 앞으로 이제 바이류가 재평가를 해서 다시 이게 전 이렇게 차트에 부근까지 오르지 않을까 하면서 반대로 그로스는 코로나 혜택을 많이 봐서 좀 내리지 않을까 했는데 다시 이렇게 또 오늘 반등을 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속 지금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잘 같은 아나 같은 그런 주식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갔다 굉장히 지금 복잡한 장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는데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특히 이제 개별주에 자금이 잘 안 들어오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지수만 오르고 그런 형태가 이제 많아가지고 그럼 이제 다음은 제 상황은 이제 어떤가? 지금 이제 제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지금 버티고 있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중장기 종목을 한두 개, 이거는 이제 버티는 식으로, 하죠? 버티는 식으로 이제 뭐 6개월, 7개월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그런 이제 종목들인데, 여기서는, 수익이 나고 있고,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1위 종목은 최근에 좀 이제 내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단가에 비해서는 아직도 큰 이익이 나고 있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제 그것도 많이 내렸지만 어쨌든 저 단가 지금 부근까지 와가지고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 보고 있는 게 없고, 스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했듯이 전략이 A, B, C, D, E 이렇게 이제 종목이 있으면은 하나라도 크게 따면은 다 커버가 되는 그런 방식이어서 최근에 이제 세네 개 크게 따면서 스윙도 종합적으로 좀 플러스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저는 잘 넘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손해는 일단 안 보고 있으니까 큰 수익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 큰 수익을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소폭으로 이렇게 이제 이득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런 장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뭐 이거는 제가 이제 폭락장에서 대처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거랑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러니까 do nothing이죠.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손 안 대는 게 결과적으로 좋은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저도 이제 4년 동안 계속 트레이딩을 했는데 괜히 이것저것 손 댔다가 더 이렇게 피해보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기회를 계속 노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지금 포지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기다리는 그런 수법,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2번이랑 연결되는 얘기인데, 성장주는, 그러니까 중장기 성장주는 계속 보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 시장 영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면은 이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닌 것들은 그건 계속 갖고 있어도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기회비용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진짜 이거를 중장기로 시간축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변동을 내가 버티는 그런 각오로 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속 보유, 이런 선택이 저는 좋다고 보고, 정 부담스럽다 싶으면 이제 비중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산에 80% 투자했었으면은 20%만 그냥 좀 가만히 좀 빼고 나머지 60%만 가만히 놔둔다. 뭐 이런 이제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스타일이나 성격이나 뭐 본인만의 그 방식에 맞게 하시면 돼요. 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다음에 이제 신용은 무조건 NO.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장에서는 신용을 잘못 썼다가는 자산이 크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은 무조건 한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5배까지 유지율 1.5배. 그러니까 100만엔 현금 있으면은 신용은 50만엔까지만. 이런 식으로 항상 룰을 정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고 쉬워 보이지만은 아실 거예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당연한 걸 굉장히 못 지키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중장기 종목은 절대 중간중간 빼고 치고 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면은 저는 경험이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미디어 시크라는 종목을 3배 이제 이렇게 땄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초기에 좀만 올렸다고 팔고 치고 빨고 치고 받고 이렇게 하다 했었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크게 수익률을 못 올렸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룰 같은 거를 항상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 룰이 있으면은 가끔 이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바꿔버리고, 이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만의 룰을 따르자, 약간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1번에서 3번 같은 것도 이제 쉬워 보이지만은 꾸준히 지키는 건 항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참을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또 좋은 룰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지만은, 제 경험상 이게 굉장히 이제 좋아 보이는 그런 이제 수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그럼 제가 이제 어떤 시장이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흐름이 큰 틀에서 이런 흐름이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이 많이 어렵지만은 앞으로 이제 대선이 이렇게 정해지고 또 이제 일본 시장의 결산 시즌이 다 끝나가면서 연말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좋은 상황 항상 또 와요. 지금은 안 좋지만 이렇게 항상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이 오면은 또 거기서 또 크게 이제 벌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기다리는 전략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서 이 부분을 좀 강조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